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오늘부터 그동안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제가 항상 무료 강의하면 굉장히 길죠. 그래서 짧게 짧게 좀 소개를 드릴 텐데, 만일세반 선생님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세는 가만히 안 있어요. 일세반 너무 힘들죠. 게다가 두 개 반이 같이 운영되는 투다님제에 10명의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뭐 더 정신이 없을 거예요. 자, 아이들의 특징을 아는 것과 아이들이 왜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만일세가 그런지, 선생님은 어떤 지도를 해야 될지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만일세반 선생님,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공부하세요? 아이들 발달 공부 많이 하시나요? 그냥 단순히 놀이 계획, 놀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계획을 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여러분이 놀이를 진행하는 것만 공부하시나요? 일사에 대해서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시나요? 지금 우리 아이들하는 지금 무료 강의 그 그룹챗에서는 제가 이 영화반 위주의 집중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표준보육과정 범주에는 "이 연령의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단계, 진짜 아이들이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단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단계를 선생님이 외우는 게 필요해요. 알아야죠. 알아야 그 아이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외우고 알고 하는 것이 좀 힘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사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걸 매달 매달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숙지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 영화반 선생님들은 0 세, 1 세, 2 세, 발달이 굉장히 폭이 큰 이 연령의 반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공부를 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를 수도 있겠구나.' 첫 번째 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왜 1세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걷지를 않아요. 막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는 위층에 걸음걸이 소리만 봐도 이 아이가 몇 세인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도 잘 아시고 '아, 이게 1 세구나. 아, 얘는 2세 정도 됐구나. 아직 0 세 아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런 거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유독 다른 연령은 그래도 좀 차분한 아이, 선생님이 좀 제재하면 제재하는 말을 듣는 아이가 있을 텐데, 왜 이 1 세 반은 그럴까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영세 이거 진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면 많이 나올 텐데, 구글이든 네이버든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아이들의 신체 발달은 이러한 순서와, 아이들마다 속도가 조금씩 다르겠지만 순서와 방향은 한국 아이든 해외 아이든 뭐든지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세로 조금씩 조금씩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움직이면 근육이 강화가 되고, 그 근육이 다 강화가 되면 다음 단계의 발달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기는 활동, 이렇게 기는 활동이 잘 이루어진 아이가 잡아주면 잘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에 있는 아이가 잘 걷지 않는다. 이 연령이 되었을 땐 잘 걸었는데 잘 걷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 아이가 좀 그 앞 단계, 기는데 조금 시간이 소요가 더뎠나? 안 기고 그냥 범부에만 계속 앉아 있었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은 꿰고 있고, 이 연령대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연령대에 가능한 활동이 신체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별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도 하시고, 소근육도 발달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냥 짚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요렇게 짚고 요렇게 짚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초적인 발달을 조금 아셔야 '아, 1세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0 세는 그럼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하고 1세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뛰어다니는 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자, 0 세에서 보통 아이들이 14 개월, 15 개월, 18 개월 사이는 좀 걸어요. 근데 걷는 게 어떨까요? 0세 수준에서 걷는 것이, 그전에도 보면 타인, 성인이나 벽에 있는 도구를 잡지 않으면 내가 내 몸을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힘든 게 0 세예요. 그죠? 그런데 1 세는 어때요? 1 세는? 1 세는 1 세를 말하기보다 먼저 그 앞에 0세 때 '나는 정말 저걸 잡으러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안아. 선생님한테 안아. 엄마한테 안아. 빨리 저기." 내가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남의 도움을 계속 요청했다면 "안아 주세요. 서 주세요." 왜냐면 앉아 있을 때에 보는 시야와 어른이 이렇게 안아 줬을 때 보는 시야는 훨씬 다르거든요. 그걸 더 보고 싶어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안아. 안아. 일어나. 일어나." 계속 일어나 말은 못 하지만 계속 일으켜 달라고 이렇게 하죠. 외부인한테 그런 걸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1 세가 되면 걷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활동적이든 활동적이지 않든 정말 소수의 아이를 제외하고는 활동적이에요. 많이 신체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자, 그때 아이들의 신체 변화는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내가 유모 범보나 그냥 보행기라는 기계나 물건이나 벽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자의적으로 뛸 수 있는 내 신체를 알게 되는 시기예요. 얼마나 신날까요? 얼마나 신날까요? 그전에는 앉아서 저기 멀리 있는 거 요청하고 요청해서 안 되면 힝 울다가 말았는데 이제는 내가 내 발로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빠르게 뛰면 빠르게 뛰는 만큼 바람의 속도며 또 느껴지는 감촉들이 다 달라요. 그게 너무너무 신나거든요. 내 발로 뛴다는 거. 내 발로 내가 신나게 뛸 수 있다는 거. 그거보다 신나는 건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세 아이들은요. 고 단계 0 세에서 1 세로 넘어가는 단계, 모든 신체 활동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풍만한 시기이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뭐든지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니는 게 뛰어다닌 것을 좋아서일 수도 있지만 조절하는 능력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까지 여기에서 저까지 가는 속도 조절을 잘 모르다 보니까 두두두두두둑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 조절을 좀 배우게 되면 '아, 선생님이 "천천히 걸어야 돼."라고 하면 '아, 천천히는 이렇게 걷는 거구나.'를 배웠다면 그거 할 수 있을 텐데, 1 세반 선생님들은 그런 지도보다는 어떠한 지도를 하냐면 "뛰지 마. 가만히 앉아 있어. 위험해." 라는 제재형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조절 능력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천히 걷는 법을 잘 몰라요. 왜? 신나게 나의 속도,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게 굉장히 신나고 그것만 해 봤으니까. 근데 어린 입장에서 '왜 이렇게 많이 뛰지?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지 않지? 이렇게 걸어 다니면 되는데 왜 여길 뛰어가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아직까지 천천히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걸 완벽하게 해지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지도를 해야 될까요? "뛰지 마, 뛰지 마. 다쳐." 분명히 그 아이가 뛰다가 저기 벽에 쿵 부딪히고, 친구들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건 아니잖아요, 교실이. 그 교실에서 막 뛰다가 뒤를 보고 뛰다가 다른 아이가 부딪히면 여기 멍들면 어떡할까? 그 아이가 염려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되는 부분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 보자."라고 지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뛰지 마. 앉아. 누가 뛰래." 라고 멈추는 행동을 알려주면 아이는 멈췄다가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다시 '선생님이 안 볼 때 뛰어야 되나?' 밖에 배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1 세반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이 정말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기여서 정말 신나겠다. 저것도 끌어내리고 쏟고 뭐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기. 딱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시기에 필요한 조절 능력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를 판단하시면 돼요. 계속 쏟을 때는 이렇게 쏟는 것이 아니라 쏟는 장난감은 이거야. 공을 이렇게 부어 보자. 이거는 이렇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놓는 거야. 또 다른 지도를 하셔야 되고, 너무 뛰어다녀서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기서 요만큼은 뛰어다닐 수 있는데 여기는 천천히 두 발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다 천천히 걷는 공간이야. 그것도 안 된다면 이렇게 발바닥 모양을 붙여 주세요. 여기는 얘들아 이렇게 걸어가는 공간이고 여기선 뛸 수 있고 밖에 유의실에서는 뛸 수 있어. 라는 방법들을 지도해 주시는 게 1 세에 굉장히 필요해요. 이걸 지도해 주는 것과 지도해 주지 않는 것, 제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은 배우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단순히 "뛰지 마. 앉아 있어. 여기서 뛰는 거 아니야." 스탑 하는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천천히 걷는 법은 어떤 건지, 단순히 다른 아이들이 다쳐가 아니라 "이렇게 걸어보자." 그럼 평소에도요, 우리가 바깥놀이 가서도 요만큼 뛰다가 "여기서 멈추자. 여기에서 저만큼은 걷다가 여기선 점프도 해 보자."
내 몸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신체 활동을 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 신체를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지고 뛰는 활동, 뛰는 것도 좀 늘겠지만 선생님이 "거기선 걷는 거야." 하면은 이해하고 '아 여기서는 이렇게 걷는 게 천천히 걷는 게 맞는 거구나.'를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거는 모든 아이들의 발달 특징과 표준 보육 과정에서 신체 건강 부분에서 그 연령의 아이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관찰치를 기록적으로 한번 적어 보고 주기적으로 저번 달에 비해서 이번 달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쉽게 쉽게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전체 상담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신체 발달은 언제쯤 급격하게 발달하고 인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가정 연계 상담도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 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궁금한 행동 있죠. 선생님 저는 인제 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요 채널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은 영화반이 많이 없겠지만 유아반에 필요한 것들, 궁금한 사항들, 우리 아이들 사용법이라든지 다양한 것들 혹은 제가 함께하는 "우리 연령 애들은 왜 그럴까요?" 하면 선생님이 어떠한 것을 공부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캐치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지도해야 되는지 좀 요렇게 짧은 영상으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